어, 스피노페빅 릴레이션십은 뭐 강의 좀 이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개념은 조금 이제 뭐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박기대 선생님 들어봤나? 네, 교수님 들어봤습니다. 네. 뭐 이동훈 선생님도 들어봤을 테고 그죠? 네. 네, 교수님. 네. 이거 다 들어봤으니까 좀 뭐 어쨌든 조금 개념적인 거 조금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분류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스피드 페이백 릴레이션십 뭐 우리 이제 뭐 토탈이 많은 사람들한테 중요하지 뭐 토탈이나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스로케이션 옛날에는 뭐 에세틸루전이 많다고 했는데 이제는 디스로케이션이 이제 좀 더 화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디스로케이션하고 페이 프로세스 프랙처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나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합병증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인펙션도 거의 뭐 이제 많이 없어졌고 무주링도 뭐 세라믹 쓰면서 거의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제 힙 디스로케이션은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6가지로 나눠가지고 뭐 1, 2번은 우리가 컴포넌트 말 포지션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뭐 이런 부분은 사진 보자마자 우리가 이제 좀 뭐 교정을 해볼 수는 있지만 3, 4, 5, 6은 사실은 이제 이게 포지션이 좋기 때문에 그 뭐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비덕터 디피션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임핀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레이트 웨어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스피너 페이블 릴레이션십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70에서 여자 환자 라이트 힙 OA로 이제만 수술하고 뭐 잘 지냈죠, 그죠? 뭐 모양도 괜찮고 위치 다 괜찮습니다. 이제 왼쪽 도웨이가 와가지고 이제 수술했는데 그다음 한 10년 지나고 나서 오른쪽에서 이제 딸깍딸깍 소리가 나고 뭔가 이상하다. 좀 움직일 때마다 딸깍딸깍 하더라. 뭐 이런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제 뭐 급기야는 이제 극심한 통증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왔습니다. 뭐 빠진 거 보면 이제 앞쪽으로 빠진 것 같고 사실 리덕션을 해봤는데 뭔가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뭐 컵 인클리네이션 다 괜찮고 안테 보전 괜찮고 웨어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에비덕트 디퓨전이 없고 뭐 임핀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뭘까? 이제 이뭐 이제 분류로 따지면 언리저브드인데 그때 이제 마침 이렇게 이제 스파인 사진을 쭉 다 찍었죠, 그죠? 스파인 사진을 찍어가지고 봤지. 쭉 시리얼로 봤더니 다행히 여기 이제 보면은 컵에 스크류가 있어가지고 이제 컵 포지션을 좀 알 수가 있었어. 이 컵에 스크류가 있기 때문에 이거의 변화를 이제 봐가면서 이제 각도를 재봤어. 이렇게 재봤더니 이게 점점 더 컵이 올라가는 거야, 이게. 응. 야, 이거 허리가 이렇게 휘면서 컵이 앞으로 휘는구나. 야, 그때 이제 알게 됐지. 이게. 그래서 이래서 빠질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피너 패브릭이 그때부터 좀 이렇게 약간 이게 메커니즘 스피너 패브릭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지고 또 이제 많은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힙하고 펠비스가 같이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플렉션 하게 되면 같이 이제 움직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힙을 구부리면은 이제 플렉션도 되지만 여기 보면 세이크라 슬롭 보면 이제 감소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펠비스가 움직인다는 거는 세이크라 슬롭이 이제 감소한다. 마크로 이제 보면 되죠. 감소하면서 아스타블라 인클리네이션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렉션을 하게 되면은 노멀하게 펠비스가 약간 앞쪽으로 세이크라 슬롭이 감소하면서 움직이면서 인클리네이션이 증가한다. 라는 이제 기본 개념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힙의 모션이 떨어진다. 뭐 예를 들어서 힙 OA라든지 힙이 퓨전돼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 힙 모션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힙 모션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플렉션 할 때 우리가 펠비스가 좀 더 많이 과도하게 움직여줘야 이제 플렉션을 하니까
펠비스가 과도하게 많이 움직인단 말이지. 이렇게 많이 과도하게 움직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허리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허리에. 그래서 백페인이 많이 온단 말이지. 그래서 힙 모션이 안 좋은 사람, 힙 오해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백에 문제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뭔가 스테노시스 많고 뭔가 디포미티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서 토탈입을 해주면 다시 힙 모션이 좋아지면서 백페인이 사라지는 거를 아마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두 개는 같이 돌아가고 있고 힙이 안 좋으면 펠비스, 스파인 쪽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스파인 쪽에 펠비스 쪽에 이제 모션이 안 좋다. 스파인 쪽에 모션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이제 스파인이 잘 안 움직이게 되면 이제 플렉션 때 힙이 많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힙이 많이 움직이게 되고 만약에 익스텐션 할 때 또 많이 안 움직이게 되면 힙이 과도하게 하이퍼 익스텐션이 돼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설려면은 그래서 이제 스파인이 안 좋으면 또 이제 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스피너 페비 모션에서 스파인이 퓨전돼서 우리가 플렉션 시에 잘 안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힙이 이제 과도하게 움직여줘야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파인 퓨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플렉션 했을 때 세크라 슬롭이 좀 감소해야 되는데 뭐 전혀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힙이 좀 더 과도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 오버 플렉션이 되면은 결국 이렇게 포스티리어 디스로케이션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퓨전된 사람들에서 우리가 포스티리어 디스로케이션이 생길 수가 있다. 를 기억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플렉션 이게 LDK 같은 환자, 카이포시스 있는 환자들, 룸바 디제네레티브 카이포시스 이런 환자들에서 힙 익스텐션 아니 펠비스가 익스텐션이 잘 안 되니까 이제 힙이 과도하게 하이퍼 익스텐션이 되겠죠, 그죠? 스탠딩 할 때.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제 얘처럼 이렇게 어덜트에 이제 카이포시스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 컵이 이렇게 이제 또 많이 서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하이퍼 익스텐션까지 돼야 되니까 결국에는 앞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쪽으로. 그래서 이제 원리는 앞쪽으로 왜 빠지냐, 뒤쪽으로 왜 빠지냐라는 거는 이제 이런 원리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모든 게 아마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런 요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오늘 뭐 강의는 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몬트가 이제 옛날에 자기가 이제 그 어덜트 스파이널 디포미티 환자와 이제 토탈입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서 한번 어, 쭉 조사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자 이렇게 이제 스파이널 디포미티가 있는 사람한테서 토탈입을 해봤더니 어, 환자가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아세바 안테보존도 인크리즈 돼 있는데 결국에는 인스타빌리티가 생기더라. 임핀지하고 인스타빌리티가 생기더라. 라는 이제 이야기를 서머리를 했고 그러면 이런 환자에서 그러면은 좀 커렉션을 해보자. 어 그래서 뭐 커렉션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제 논문을 봤더니 그랬더니 이 인클리네이션이 저기 아스타블라 안테보존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오는구나. 그러면 좋아지겠지. 그랬는데 좋아지지가 않아. 이게 클리니컬 아웃컴은 또 콜레이션이 안 된다. 결국 이래도 또 디스로케이션이 또 잘 생기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죠. 음. 그래서 이런 환자는 어디로 빠지는 거? 뒤로 빠지는 거죠. 그죠? 아까 전에 이 환자는 앞으로 빠지는 거. 그래서 교정을 했는데도 또 빠지더라. 음. 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이제 스파인 퓨전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서 포탈입을 한번 해봤더니 어 이것도 그럼 좋으냐? 이거 좋지도 않아. 이게 이제 보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
결국에는 하여튼간에 뭔가 스파인에 뭐 이렇게 뭔가를 가하면 힙에 영향을 미치더라.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레벨 퓨전이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컴플리케이션 레이시 더 높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게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플렉션이 잘 안 되고 스티프니스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힙에 오버로딩이 가해지고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 임핀지라든지 디스로케이션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당시에 이제 이런 우리 OA하고 스파이널 디포미티가 있을 때에 첫 번째로는 이제 힙에 플렉션 컨트랙처가 있느냐를 먼저 봐서 플렉션 컨트랙처가 있으면은 이제 힙을 먼저 손을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인은 나중에 생각해 보자라고 했고 만약에 힙에 플렉션 컨트랙처가 없으면은 어디가 불편하냐? 스파인이 먼저 많이 불편한지 힙이 많이 불편한지. 스파인이 안 좋으면 스파인을 먼저 커렉션하고 힙이 안 좋으면 힙을 먼저 커렉션한다.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개념이고,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컷 포지션을 타겟팅 할 거냐? 예,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내용으로 좀 이제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컷 포지셔닝은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스파이널 스티프니스, 스티프니스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포미티가 스파인에 디포미티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스파인의 밸런스가 어떠냐. 임밸런스냐 밸런스냐.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스티프니스가 있으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디포미티나 스파인의 임밸런스가 있느냐.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럼 스티프니스는 얼만큼을 스티프니스라고 할 거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의한 게 이제 세크라 슬롭의 스탠딩 시팅 포지션에서 10도 이내 변화. 그러니까 섰거나 앉을 때의 세크라 슬롭이 10도 이내로 변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스티프니스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고, 그다음에 스파이널 디포미티는 이제 안티리어 펠빅 플레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뉴트럴이면 좋은데 앞쪽으로 기울었거나 뒤로 기울으면 이제 포스티리어 틸팅, 그다음에 안티리어 틸팅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밸런스, 스파인의 밸런스는 이제 좀 어렵지만 펠빅 인시던스와 룸바 로도시스의 차이가 뭐 책에 따라서는 9도 또는 10도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대충 10도를 생각하세요 뭐냐. 그래서 펠빅 인시던스와 룸바 로도시스 사이에 차이가 10도 이상 나면은 임밸런스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정의.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어렵죠, 그죠? 10도라고 외우세요. 10도, 10도. 스티브니스 10도. 시팅 스탠딩에서 세이크라 슬롭 차이가 10도 이내로 되면 스티브니스고, 밸런스는 펠빅 인시던스와 룸바 노르드시스 사이의 차이가 10도 이상이면은 밸런스가 안 좋다. 그다음에 이제 뭐 펠빅 플레인이 이제 뭐 앞으로 기울었느냐 뒤로 기울었느냐 이렇게 이제 아시면 뭐 우리가 이제 잘은 안 보지만 이렇게 세이크라 슬롭은 이렇게 측정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펠빅 인시던스는 이렇게, 그다음에 안티리어 펠빅 플레인은 요거 ASIS하고 튜브 이제 연결하는. 그래서 요런 이제 개념이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각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쭉 이제 그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쭉 몇 개를 했어 보니까 판이라는 사람이 2015년도에 스파인의 밸런스, 아까 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스파인의 밸런스하고 그다음에 플렉시빌리티는 이제 스티프니스 그죠? 그래서 밸런스와 스티프니스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있느냐 없느냐, 스티프니스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솔루션을 준 거라 이렇게 쭉 이렇게 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이야기한 그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
뭐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밸런스 스티프 아까 전에 그 스파인 퓨전 한 사람도 있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잘 맞추고 했는데 퓨전이 돼 있어. 그러면은 힙이 오버 익스텐션 되니까 오버 플렉션 되니까 뒤로 빠지죠. 그죠? 그러니까 컵의 각도를 좀 증가시켜라. 그래서 밸런스 스티프면 각도를 증가시켜라.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우리가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플이라는 사람이 2년 뒤에 그 스파인의 디포미티하고 플렉시빌리티, 그러니까 스티프니스를 가지고 또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밸런스하고 스티프니스 가지고 분류를 했는데 스테플은 또 이제 디포미티하고 스티프니스 가지고 이제 분류를 했죠.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노멀, 하이퍼모바일, 스톡 스탠딩, 스톡 시팅, 그다음에 카이포틱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했고 요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레코멘드 하는 각도들 뭐 증가시켜라, 줄여라. 예, 보면은 뭐 45도에서 50이다. 이게 증가시키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15도에서 25 이제 줄이라는 소리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그 솔루션은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 안 들어본 용어들 스톡 스탠딩, 스톡 시팅 이런 거 잘 못 들어봤죠, 그죠?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하이포틱 이런 거 이제 들어봤는데 하이퍼 모바일은 근데 스톡 스탠딩이라든지 스톡 시팅은 이제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자, 스톡 스탠딩은 그러니까 무조건 앞쪽으로만 픽스돼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앉으면은 좀 골반이 뒤로 가야 되고 서면 이제 바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스톡 스탠딩은 앉아나 서나 다 앞쪽으로 가 있어요. 앞쪽으로. 알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스톡 시팅은 반대지. 네. 앉아나 서나 항상 골반은 뒤로 가 있는 거지. 네. 이게 플렉시블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플렉시블하게 움직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 중간 마진을 넘어가지 못한. 네. 그래서 이 뉴트럴까지는 못 가고 항상 앉아나서나 골반은 뒤로 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스톡 시팅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앉아나서나 항상 골반이 이렇게 앞쪽으로만 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스톡 스탠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 개념은 알겠죠, 그죠? 그게 이제 스톡 시팅, 스톡 스탠딩이니까 나중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한 4년 정도 뒤에 또 샤마라는 사람이 자기는 이제 스파인의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밸런스, 그죠? 얼라이먼트와 스티프니스를 가지고 한번 분류해 보겠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분류를 자기 나름대로 또 분류를 했어. 또 이렇게 쫙 분류를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또 내가 레코멘드 합니다. 해가지고 인클리네이션하고 안테 버전을 이렇게 또 레코멘드 했어.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스톡 스탠딩이나 스톡 시팅도 이제 포함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밸런스에다가 디포미티까지 조금 이제 추가를 좀 해서 어떻게 좀 분류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씩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걸 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고 나름대로 이제 레코멘데이션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 각도가 사실은 뭐 이렇게 정확 이런 각도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좀 증가시키자, 좀 줄이자 뭐 요 정도로 개념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각도를 내가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뭐 로봇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각도를 맞춰야지. 이게 우리가 로봇을 안 쓰면은 이 각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좀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정도의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나도 해보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2년 전에 바트라라는 사람이 야 이거 뭐 사람들이 분류한 게뭐 모든 걸 다 포함시키면 좋겠는데 스태플이라는 사람은 보니까 얼라이먼트가 포함이 안 된 것 같고 판이라는 사람은 스톡 시팅이나 스톡 스탠딩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걸 다 넣어보자 해가지고 뭐 모빌리티와 얼라이먼트와 디포미티를 다 이제 넣어서 자기는 한번 분류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2년 전에 이제 분류를 하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더 복잡해졌어 이제. 더 복잡해져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세이클 슬롭도 들어가고 그죠? 스티프니스 들어가고 그다음에 얼라이먼트가 이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펠빅 틸트, 디포미티도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 여기 그 뭐지? 스티프니스하고 얼라이먼트하고 이제 디포미티까지 다 넣어서 조금 복잡한 이런 표를 했는데 뭐 이게 조금 더 그나마 좀 더 이제 어, 복잡하지만은 좀 이제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마지막에 나온 거라서 좀 그런지 모르. 이게 이제 정리를 이게 너무 복잡해서 이제 내가 이게 정리를 해봤는데, 자 스티프니스가 있다. 세크라 슬롭의 차이가 10도 미만이 스티프니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스티프니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크라 슬롭이 30도 이상, 그러니까 이제 스톡 스탠딩이냐 스톡 시팅이냐를 봐서 이제 스톡 스탠딩이면 안테브전 증가시키고, 그죠? 스톡 스탠딩이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좋습니까, 그죠? 안테브전 좀 증가시켜줘야 돼. 그대로 넣으면 안테브전 너무 작아지니까 좀 증가시켜줘라 이 말이고. 스톡 시팅 이 뒤로 누워 있으면은 아나토미컬하게 넣으면은 안테브전 좀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줄여줘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톡 스탠딩인 경우에는 안테브전 증가, 스톡 시팅에서 안테브전 감소 이렇게 이제 해줘라. 그다음에 스파이널 세이클 슬롭이 10도에서 30도면 노말, 30도 이상이면 하이퍼 모바일. 그러니까 시팅 스탠딩에서 세이클 슬롭이 너무 막 30도 이상 와 출렁출렁 하는 거야. 출렁출렁 하면은 이 사람 하이퍼 모바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하이퍼 모바일에서는 이제 안테브전을 좀 감소시켜줘요. 이제 감소시켜주는 쪽으로. 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뒤쪽으로보다 좀 앞쪽으로 빠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파이널 디포미티나 이제 이런 세스타 임벌런스에 대해서는 펠빅 틸트를 보는데, 펠빅 틸트가 13도 이하, 이것도 한 10도로 그냥 보세요. 10도 이하면은 노멀, 10도 이상이면 플랫백 디포미티 안테부전 감소, 그죠? 이렇게 된다. 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 이제 이거는 이제 아마 그 내가 설명했던 앞에 원리를 이해하면 아마 다 이해를 할 거라. 그래서 이거는 뭐 아는데, 이제 하나가 이제 보면은 스톡 스탠딩이고 플렉스블 스파인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스티프니스가 없어. 그러니까 스티프니스가 없다는 거는 세이클 슬롭이 시팅 스탠딩에서 10도 이상 된다. 그죠? 10도 이상이 되는 거지. 그런데 스톡 스탠딩이 있어. 그런 경우는 뭐냐? 이거는 힙 플렉션 컨트랙트다 이 말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나 서나 힙이 그냥 펠비스가 이렇게 앞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단 말이죠. 그죠?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세이클 슬롭은 그래도 잘 움직여. 잘 움직여. 잘 움직이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안테 버전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힙 플렉션 컨트랙처 일리오소아스를 릴리즈 해주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리오소아스를 릴리즈 해주고 안테 버전은 정상적으로 넣어주면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안테 버전을 뭐 조작할 필요는 없다. 아나토미cal 안테 버전을 조작할 필요는 없다. 잘 보면 좀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죠? 일리오소아스가 이렇게 타이트해. 타이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앉거나 서나 이게 자꾸 땡기니까 그죠? 이렇게 좀 기울여져 보이지 않겠나요? 그죠? 이렇게 타이트하다 치면은 이렇게 앉을 때도 이렇게 설 때도 이렇게 제대로 못 쓰니까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건 요거는 뭐 최근에 좀 또 나온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알면은 아마 최근 내용까지는 좀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복잡하긴 한데 시간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보면, 자 세이크라 슬롭이 스탠딩 시팅에서 10도 미만이다. 정상이면은 10도에 30도죠, 그죠? 정상부터 정상이다. 그러면 이제 얼라이먼트를 본다. 얼라이먼트가 펠빅 이스턴스에서 룸바 로도시스 각도인데, 요게 이제 어, 9도 이상, 예, 9도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상한 건데, 그러면 이제 펠빅 틸트를 또 보는 거지. 펠빅 틸트를 봐서
13도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놈이 이제 안티리어냐 포스티리어냐 봐서 안티리어 펠빅 틸트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플렉션 컨트랙션. 세이크라 슬롭은 정상인데 안티리어 펠빅 틸트가 좀 많다. 그리고 스택 스탠딩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플렉션 컨트랙처이기 때문에 일료소아스 릴리즈 해주고 그냥 안테 버전은 정상적으로 박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포스트 틸팅이다. 그러면 이제 안테 버전 감소시켜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이클 슬롭이 감소돼 있는 사람 10도 이내면은 감소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감소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얼라이먼트가 괜찮다. 그러면은 그냥 조심해서 잘 박아주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스톡 시팅이나 스톡 스탠딩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펠빅 틸트를 감안해서 이렇게 이제 각도를 좀 조절을 하면 됩니다. 스톡 스탠딩에서는 각도를 좀 조절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전에 그 설명한 것들하고 원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도 정도 아시면은 아마 이 표는 아마 다시 보면 이해가 될 거라. 지금은 좀 복잡해서 다 이해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잘 보시고 하죠. 이거는 이제 30도 이상, 세이클 슬롭이 30도 이상이다. 하이퍼 모바일이죠, 그죠? 하이퍼 모바일이면은 안테브를 좀 감소시켜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이제 듀al 모빌리티가 생겨가지고 이제 웬만하면 이제 듀al 모빌리티로 그냥 넣으면은 수술이 복잡한 게 아니잖아, 그죠? 듀al 모빌리티 복잡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듀al 모빌리티 쓰면 됩니다. 스파인도 막 휘어 있고, 뭐 퓨전도 돼 있고, 뭐 pelvis도 기울어져 있고, 막 이런 뭐 각도도 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듀al 모빌리티가 없으면은 이제 안테 버전을 좀 조절을 해도 되는데. 뭐 이것도 저것도 계산하기 힘들고 귀찮다. 그러면은 듀al 모빌리티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결 방법은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알면 그래도 뭐 이제 일반적인 프라이머리에서도 좀 우리가 조금 조절해서 뭐 세라믹으로 또 잘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0분 딱 했네.